당시만 해도 아메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지만 그냥 막연하게 좀 피라미드 다단계 이상한 뭐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아메를 전달해 주신 분이 의사분이셨기 때문에 아, 저분이 왜 이렇게 돈도 잘 버시고 또 이렇게 명망도 있으신 분이 왜 아메를 할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스폰서 사장님께서 권해주시는 이제 사업 설명이나 세미나, 랠리, 펑션 등을 보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 부자를 본 적도 배운 적도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지금은 여보세요? 네, 지금은 어, 부자의 마인드를 배워간다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아, 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 어,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부산에서 계속 사업을 했기 때문에 김혜련 사장님의 어떤 멘토십을 가장 제가 좋아하고 김혜련 사장님의 저의 어떤 꼭 제가 만나보고 싶고 또 이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생각지도 않게 김혜련 사장님 팀에 와서 OM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이렇게 많이 떨리네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M인데요. OM은 그냥 오픈 미팅, 그냥 열려있는 사업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아메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스펙이 이렇게 뭐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주부였다가 잠깐 직장 생활 좀 했고 이제 아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아메이 사업을 하는가? 이제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남편과 이렇게 사이좋은 노후를 보내고 싶은 거죠. 이렇게 예쁘게 이제 남편하고 늙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늙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돈이더라고요. 이게 돈이 한 번 훅 들어오고 마는 그런 돈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매달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수입이 굉장히 이제 갈망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아메이라고 이제 선택을 했고 아메이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 교육인데 저는 이제 자녀가 다 컸고 이제 손주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육아해야죠, 돈 벌어야죠, 집안일 해야 되죠.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저희는 양쪽 집안이 이제 뭐 친정도 그렇고 또 시댁도 그렇고 저희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서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된다 그러면 우리 손주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자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아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출퇴근인데 이게 근퇴라고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 개근상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출퇴근은 더 하기 싫은 거죠. 야, 출퇴근 너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행복한 노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편하고 사이좋게. 그다음에 이제 영향력 있는 삶인데 이 영향력이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 남편과 내 아이들에게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거죠. 조금이라도 제가 좀 나은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좀 영향력이 좋은 영향이 미치겠죠. 그리고 여행입니다. 저는 여행을 신혼여행도 제주도밖에 못 갔다 왔어요. 여행에 대한 즐거움을 많이 알진 못하지만 여행을 정말 가고 싶은 거죠. 이 오페라 하우스가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없는 삶은 너무 무료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는 거죠. 그게 저는 아메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메이에서 이제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과 변화를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현실을 얘기할 때 코로나를 이제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지금 코로나와 함께 이제 가는 위드 코리아의 코로나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좀 보면 좋은데 이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강의를 듣든지 어디에서 이제 TV나 이제 뭐 이렇게 미디어를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 뭔지를 잘 모를 때에도 4차 산업혁명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크라우스 슈밥 회장님이라고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이 세계 경제 포럼의 회장님이 이제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저성장이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성장의 키워드로 뭐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선진국에 들어섰다 그러대요. 그래서 뭐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3만 몇천 불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혹시 뭐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아메이를 통해서만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지 이 4차 산업혁명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근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 성장의 키워드로 필요한데 이미 현실적인 미래로 와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현실적인 게 뭐냐? 모바일 혁명이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고향이 강원도 정선의 첩첩상중인데 한국의 이 모바일에서는 최강대국이거든요. 우리 강원도 정선의 그 산중에서 모바일이 내 손 안에서 인터넷이 구현이 돼요. 혁명이죠, 진짜로. 그리고 알파고가 보여준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 알파고 하면 이제 이세돌하고 2016년 3월 달에 대국을 했는 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인공지능이란 단어는 사실은 1940년대 말에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전자계산기 대신에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거기다가 사람의 지능을 넣을 수 있겠냐,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인공지능이 시작됐어요. 인공지능이 시작되면서 시작될 때부터 이제 뭐를 생각했냐면 이 인간의 지능을 따라갈 수 있는 게 뭘까? 인간 고유의 지능이 뭘까를 생각해서 그때 체스를 생각해내거든요. 체스는 바둑보다는 훨씬 단순한 공구용 루트와 방어 루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체스도 잘 못 두고 바둑도 못 두는데 근데 이 인공지능이 체스 세계 최고 1위죠. 그 사람을 정복하는데 47년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47년 걸렸으니까 인공지능의 역사가 꽤 오래된 거죠. 근데 2016년에는 인간의 마지막은 어떤 보류로 남아있던 바둑마저 이제 인공지능에게 졌죠. 마지막 인공지능에게 이긴 사람이 이세돌로 기억될 겁니다. 그리고 로봇공학 있습니다. 뭐 로봇은 이제는 뭐 산업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 이 대부분이 이제 일자리가 여기로 쭉쭉쭉 빨려 들어가고 있고요. 사물 인터넷 있어요. 이게 LOT라고 하는데 이 사물 인터넷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보급화되면서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데 처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개념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어떤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사람하고 기계하고 연결을 했고요. 그러다가 기계와 기계가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이 돼버린 거죠. 엄청나게 이제 속도도 빠르고 무서운 세상인 거죠. 3D 프린트 이미 알고 계실 거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생활과 이제 산업의 변화는 이미 현실적이다. 현실적인 미래다. 현실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증폭이 된 거죠. 똑같은 분입니다. 똑같은 분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 책을 쓰셨어요. 포럼 못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뉴노멀 시대다. 비상체제를 정상체제로 인지해야 되는 시대고 코로나19 이전 시대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계속 얘기하시면서 뭐 계속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다가 이렇게 충격을 확 가했는데 그게 심각하고 빠르다. 근데 세계 경제를 큰 추락으로 이끌 것이다. 이 속에서 기회를 잡아서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실업률을 보게 될 건데 앞에서 봤던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업률이 나타날 건데 몇 년, 몇십 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심각하게 실업률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생산 방법과 수단에 의해서 혁신과 창의성의 물결을 주목할 것이다.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뭐냐? 휴머니티를 얘기해요. 휴머니티.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다. 누군가와 사귀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행위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슬라이드를 한 개를 더 보고 갈 건데요. 이제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다. 서울대 공과대학의 21분의 교수님들이 쓴 책인데요. 그분들 중에서 윤석로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이제 서울대 전자공학과 교수님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내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의 이제 책 내용에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정신을 뷰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변동성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다양하다. 이렇게 계속 이어질 거다. 그리고 불확실성.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미래의 상황에 변수가 많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잡해요. 인과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요인에 작용한다는 거지. 뭐는 뭐다식이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모호하다는 거예요. 현상이 뚜렷하지가 않고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로 교수님께서 세 가지의 키워드를 말씀하시는데 DNA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유전 물체인 DNA를 말씀하시는가 했더니 아니고 DNA는 뭐냐? D, 데이터. N은 네트워크, I는 AI,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데이터가 이미 41 제타바이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감이 잘 안 오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인구 한 명당, 이 인구 한 명당 1테라바이트짜리 SSD,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같은 거를 5장을 나눠줄 수가 있대요. 제가 쓰는 핸드폰이 지금 아마 가장 큰 용량인 걸로 알고 있는데 256을 쓰고 있어요. 메가바이트. 이게 1000이 되면 1테라바이트가 되는데 제가 쓰는 핸드폰에 지금 그러면 5장이니까 10개, 핸드폰 제가 쓰는 10개의 용량을 전 세계인들에게 다 나눠주고도 남을 데이터가 이미 생산됐다는 거죠. 이거를 뭐 어떻게 저희가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무섭죠. 그냥 단지 무서울 뿐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저희가 자부심을 느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5G거든요. 2020년도부터 이제 5G를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데 이거는 VR이라든지 AR, 홀로그램, 자율주행 등이 이제 내장된 거예요. 굉장한 시스템인 거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벌써 뭐 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화되겠죠. 그런데 이미 이제 6세대죠. 이게 지자가 세대란 뜻이니까 6세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6세대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5G 세대는 그림이 좀 찌그러졌죠. 근데 6세대는 뭐 사용자 체감 속도도 엄청나게 좋고요.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주파수 효율, 무선 지연, 그다음에 뭐 연결 속도, 신뢰도, 최대 속도가 완전히 균형을 이루는 이게 2023년 완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AI인데 AI는 공학적인 정의에서는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뭐 어리버리하고 어눌하게 이런 사람 아니고 똑똑한 사람 얘들의 대상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인데 현명한 존재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AI라는 거예요. 하나 진짜 무서운 데이터는 뭐냐? 테슬라라는 회사에서 앨런 머스크가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테슬라 뭐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분이 오픈 AI에서 인공지능을 이제 GTP3라고 하는데 이게 1, 2, 3, 세 번째 모델인 거죠. 얘가 책을 한 인간이 이제 저는 뭐 책 안 읽습니다. 안 읽는데 한 인간이 보통 10,000권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4,990억 권에 달하는 책을 얘가 먹어버렸다는 거죠. 얘를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지는 뭐 모르겠어요. 그 개인으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을 보면 대부분이 보면 IT 기반의 데이터를 한 플랫폼 회사들이에요. 여기 사우디 아람코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이 데이터 플랫폼이죠. 뭐 애플 같은 게 요즘 앱 등이 많다고 하대요. 앱 등이 혹시 아세요? 애플이 기계를 가지고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그 생태계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애플과 곱등이를 합성해서 앱 등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서운 회사죠. 그 다음에 뭐 테슬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얘기를 하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 이 회사들이, 이 IT 기업들이 데이터 생성 방법으로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이 추천 시스템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추천 시스템하고 우리 아메이 마케팅하고 자꾸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아메이는 마케팅,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으로 추천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대기업들은 싹 다 데이터 생성 방법으로 이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버 필터링인데 이 허버 필터링은 뭐냐 그러면 아마존이 아니고 테슬라에서 지금 이제 영업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영업점에서 차를 파는 것이 아니고 차를 써본 사람이 구전으로 광고해서 그 사람에게 추천해서 이제 테슬라 자동차를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기에는 아메이의 세일즈 마케팅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예요. 왜냐? 이 테슬라 차는 자동차라는 개념이 아니고
모빌리티 센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움직이는 핸드폰인데 이 차가, 자동차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는 이 협업 필터링, 추천 시스템을 마케팅으로 쓰는 게 아니고 생산 수단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컨텐츠 기반 필터링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서치를 한번 하면 그 비슷한 컨텐츠를 더 저희한테 전부 다 이제 올라오게 하는 거죠. 근데 이 허버 필터링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될지가 진짜 무서워요, 이게. 제가 누군가를 추천하면 그 네트워크들이 다 모여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위치를 다니는지를 데이터화 시켜서 이 회사를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회사로 만들어 놓겠죠. 구글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지금 이제 뭐 접속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여기에 들어오신 100% 분들이 구글에 모든 정보를 다 주셨어요. 어떻게 너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 앱, 그러니까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줌을 깔아서 들어오셨죠. 그걸 쓰실 때 지메일을 쓰셨을 거예요. 대부분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기업들이 이제 하는 시스템, 추천 시스템하고 아메이 마케팅 시스템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뉴 노멀 시대에는 쌀이 뭐다? 데이터다. 중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쪽 시장으로는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공부도 잘 못하지만 뭐 읽어봐도 뭔 뜻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일자리가 대부분이 거의 다 지금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주에서 보면 뭐 시간당 뭐 8천 몇백 원, 9천 몇백 원인데 그 시간도 1시간 단위로 주는 게 아니고 30분 단위로 잘라서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엔잡러해서 일에 대한 프레임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뭐 그래서 이제 나만의 안정과 취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내 사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돈을 벌고 싶은 거죠. 왜? 뭐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들어갔다 하는데 돈은 더 많아야 되겠고 하니까 이제 기기 이코노미라 그래서 단순 노동에 이제 종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메이를 제외한 나머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 시간이 그 사람들의 티슈처럼 이렇게 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갖고 있는 거는 유한한 나의 시간밖에 없는데 내 시간이 그렇게 그냥 휴지 조각처럼 쓰여지고 마는 거죠. 여기 지금 현재 시장이 한 10조 원 정도고 1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10배 정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66%인데 저희처럼 아메이는 계속 차곡차곡 시간의 축적으로 인해서 저희가 만들어지는 소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계속 저희가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 쪽으로 안내가 안 된 분들은 저쪽에서 계속 시간을 쓰다 보니까 계급론 사회가 이 프레카리아트 단순 노동직으로 이제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이미 많죠. 이미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유기훈 교수팀에서 미래 계급 사회에 대해서 전망을 했는데 이게 조금 더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급이 1계급, 2계급, 3계급 있는데 1계급은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이 0.001% 아주 극소수죠. 극소수. 그 다음에 이제 2계급이 인기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스타들인데 0.002%. 이게 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로지라고 아세요? 로지가 제가 몰랐는데 그 광고 모델이거든요. 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아니고 AI 스타라고 하더라고요. 신한생명의 지금 광고 모델인 것 같아요. 뭐 인스타도 있고 다 있어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AI인 거죠. 3개국은 저희 아니에요. 애들은 기계인 거고 나머지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아메를 준비를 해야 된다.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이러는데 아직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있죠. 100세 시대를 사는데 태어나서 뭐 학교 가고 공부하고 자격증 준비해서 구직해가지고 취직해서 뭐 결혼하고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노후가 돼버린 거죠. 저도 벌써 이미 이제 뭐 어디도 갈 수 없는 뭐 경력도 없고 스펙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사이클이 맞았어요. 왜냐 그러면 돈을 조금 버는 시간이 길었고 쓸 수 있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뭐 상관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아주 줄어들었고 오래 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재앙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되게 부자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바꿔 말하고 싶다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죠. 일하다가 죽죠. 일하다가 죽어요. 근데 7월 달 이코노미스트에 나왔어요.
7월달 이코노미스트에 나왔는데 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2020년대에 사업장별 이제 규모별 사망 사고 사건이 죽은 사람들이란 얘기죠. 건수예요. 명수로 안 나오고 건수로 나왔어요. 이게 한 건에 한 명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작년 한 해 일하다가 882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재해로. 내 몸이 좀 안 좋은데 일하다가 돌아가신 거는 별로 안 나왔죠. 그죠? 일하다가 죽는 건 맞죠.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에 통과할 예정인데 이 뭐 노사 모두 불만이고 그랬더니 정계에서는 이 하나하나 개개인의 다 뜻을 반영할 수는 없다. 이 내용을 실었더라고요. 결국은 암해를 해야 되는 거죠.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은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이 봉급 생활자죠. 이거는 뭐 고용주에게 고용된 사람들이고 내가 이제 사장이 아니고 밑에서 이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근무 시간은 굉장히 많고 보수는 작습니다. 고용주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자영업으로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자영업이 굉장히 무서워요.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기술 정보 경험 시대 흐름 굉장히 중요하겠죠. 경쟁사의 정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 있다 보니까 저희 소비자분들이 이제 있는데 자갈치 시장에 이제 제가 소비자분들이 좀 많아요. 부산에서 자갈치 시장은 그래도 현금이 좀 많이 흘렀던 동네거든요. 근데 요즘 자갈치 시장 가보면 점포가 그냥 이빨 빠지듯이 쑥쑥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뭐 점포가 좀 장사가 안 되더라도 갖고 있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갈치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의 소유주가 아니고 국가 자산인데 거기에 이제 뭐 뭐라 그러죠? 그 돈 내고 권리금을 주고 이제 들어가는데 장사가 잘 될 때 시대 흐름이 좋을 때는 권리금이 보통 뭐 한 2억에서 4억까지 그렇게 갔었어요. 근데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물세랑 뭐 관리비를 못 내가지고 그 돈을 그냥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상인들이. 그 정도로 지금 자영업이 너무 무섭다는 거죠. 자영업도 답이 아니고 결국은 이게 우측 분면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사업가죠. 사업에는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전부 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데 시스템을 개발해. 그러면 회사를 차리는 것이 되고 시스템을 구입해. 그러면 가맹점에 가입하는 게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활용한다고 할 때 저는 이제 제가 뭐 어떻게 이 시스템을 막 만져가지고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했었던 거죠. 아니고 제가 시스템 그냥 쭉 빨려 들어가서 시스템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한다 이러니까 육체적인 노동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생각을 전환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시간이 필요하지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재정적이고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뭐 저희 동네 아파트가 뭐 25억, 30억씩 한다는데 이제 몇 년 전,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절반 가격도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했으면 돈이 버는 거죠. 이제 아메이는 이제 그럼 뭐냐. 저희는 플랫폼 기반의 공유 마케팅을 하는 회사거든요. 개념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생산자 주도형 같은 경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뭐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경우는 이 주인들, 이 시스템을 개발한 이 주인들이죠. 이분들 극소수만 돈을 벌어가는 시스템이고 아메이란 회사는 생산회사예요. 생산회사인데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저희 같은 마케터들이 돈을 벌어가는 물론 아메이도 생산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써보고 소비자이지만 생산에 참여하는 저희가 써보고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이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는 못 판다. 뭐 못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저 잘 팔겠습니까? 물어보면 잘 팔겠다 또 저도 못 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팔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제일 팔기 힘든 사람한테 팔면 되겠죠. 그죠? 제일 팔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 저예요, 저. 각자 난 거죠. 나에게 파는 거죠. 내가 이해가 됐을 때 요즘 뭐 내 돈, 내 산, 뭐 이런 말을 하던데 내 돈을 주고 내가 물건을 살 때는 내가 그 제품을 살 만큼 이해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나에게 팔아보는 거죠. 가장 중요합니다.
아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 파트너고 내가 열심히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을 때 이 회사가 건장해야 내가 수익을 창출해서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아메 회사는 1959년도에 창립됐고요. 공동 창업자 리치 디보스 회장님 계십니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제이벤 엔델 회장님하고 두 분이서 창업하셨는데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미 프로농구단 NBA 올랜도 매직 농구 구단 주신데 저는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농구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몰랐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정도 얘기하니까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라는 것도 그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국적이 하나잖아요. 근데 아메이란 회사는 국적이 58개래요. 제가 이 현지 법인이기 때문에 현지 법을 다 준수한다는 얘기죠. 저는 대한민국 국적 하나 갖고 있는데 법규를 다 못 지켜가지고 맨날 딱지 받고 이러거든요. 많이는 안 하는데 제가 받더라고 잠깐씩.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이. 그리고 450가지 제품을 직접 생산합니다. 그리고 리조트 막 여러 개 좋은 거 갖고 있어요. 가보고 싶습니다. 유틸라이트 1934년에 설립한 회사가 자회사예요. 이 제품들을 너무 이제 잘 만드니까 100% 만족 보증이라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거죠. 100여 곳의 연구개발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00여 명이 넘는 과학자와 기술자 있어요. 1200건이 넘는 특허 가지고 있고 세계 판매 1위 정수기. 자, 정수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만들어지는 항생제가 저는 뭐 병원이나 약국에 팔릴 줄 알았더니 대부분이 동물의 사료 또 뭐 양어장 이런 데 사료로 쓰인대요. 80%가. 그러니까 물속에 다 녹아 있겠죠. 그거를 걸러줄 수 있는 정수기 우리 이스프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청정기 전 세계기. 한국암이 1991년 5월 달에 영업 개시했고요. 정경련 회원사예요. 네트워크 기업으로는 유일합니다. 원아시아 허브 밀리기지 부산에 있어요. 저 가봤습니다. 사회공헌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본사 공장이에요. 제가 이제 포항에서 좀 있었는데 포항에 가면 포항제철이 있거든요. 근데 굴뚝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이 회사는 굴뚝이 없죠. 자연 친화적인 그런 생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창업자 가문 두 분입니다. 자, 요 제이벤 엔델하고 리치 디고스 두 분이 이제 창업을 하셔갖고 대를 이어서 동업을 하시는 거죠. 대를 이어서 동업을 한다는 것은 이분들의 정신 세계에 존경을 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스티브 베넨델. 현재 지금 글로벌 아메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미 상공회의소의 회장을 두 번째 수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의 이어서 두 번째로. 그래서 미국에서도 본인이 두 번 회장을 한 거, 그 다음에 아빠하고 두 분이서 같이 부자지간 한 것도 최초라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 상공회의소 이제란 뭐냐. 미국에 보면 뭐 엄청난 회사들이 있죠. 이름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회사, GM이라든지 보잉, 퀄컴 등이 있는데 300만 기업이 이제 그 안에 있고 거기에 대표하는 회장님이시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이 안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란 회사에 대해서 EBS 한국교육방송이죠.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25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자를 찾았는데 그 첫 번째 기업이 이제 우리 글로벌 아메이라는 거죠.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SBS에서 작년 12월 달에 팬데믹 생존 전략 코로나 사피엔스 나왔거든요. 이거를 보시면 정말 원포원 프로젝트 내가 ABO인 것이 한국 경제에 엄청나게 이바지한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품의 질이 좋은 강하지만 작은 기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한다 이랬거든요. 대표적인 기업이 쿠쿠전자죠. 엄청나게 커졌죠. 꼭 보세요. 이 뭐 한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또 전 세계 네트워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 뭐 감동적인 이제 문구가 나왔어요. 아메이의 기업 이념인데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 이 문장을 읽었는데 한국어인데 독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식대로 제가 독해를 해본 거죠. 네 사업 할래? 그럼 해봐. 이거거든요. 네 사업할래 해봐 이랬는데 조건이 없어. 뭐 학벌도 필요 없고 부모 재산도 필요 없고 뭐 기술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서 이게 믿어지는 데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심이스럽잖아요. 제가 이게 뭐 내 사업을 하는데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봐라고?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제가 요 근래 이 분 창업자 분들의 이 세계를 조금 이해된 것 같은데 요 근래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네덜란드의 어떤 그 문화
민족성에 대해서 조금 아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제이벤앤드 회장님께서 네덜란드계 미국 이민자시거든요. 근데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전에 뭐 12세기, 11세기, 13, 14세기가 대부분 다 보면 전 세계 국가가 왕권이라든지 신권의 국가였거든요. 근데 그 네덜란드라는 회사는 그때 당시 이미 벌써 공화국의 시스템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이벤 앤델 회장님의 책 중에 영원한 자유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벽에 그 글로벌 아메이 공장에서 에어졸로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자다가 막 완전히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서 제이베랜드 회장님께서 회사로 뛰쳐가신 거죠. 갔더니 뭐 폭발이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그 제이베랜드 회장님이 본인의 책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종이는 잊어 사람을 구해.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전문 용어로 이거 구라일까? 아니면 이 사람이 신일까?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문장이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민족성에서 크셨기 때문에 제 한국 정서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제가 이상한 거죠.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근래에 더 감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메이 제품이 있습니다. 유틸라이트 비타민이 한 100가지 정도 되고 아트리스트리 화장품이 한 200가지, 퍼스널 케어, 비누, 치약, 뭐 칫솔, 샴푸 있습니다. 이거 꼭 저희 거 쓰시면 좋겠죠. 홈리빙 세제킹, 공기청정기, 정수기 있고요. 뭐 원포원 제품 있습니다. 꼭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에 총 제품 수가 한 600가지 정도 됩니다. 유틸라이트 정말 사랑에 맞지 않죠. 이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이 단어가 이해가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DNA 유전자 조작 때문에 이제 씨앗하고 그 나무에 대해서 이 유틸라이트가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이분들이 이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에서 뭐 이제 시드볼트라고 해서 몇 년 전서부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메이 같은 경우는 원초적으로 1930년대부터 이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이렇게 해서 땅을 고르고 제조법을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죠. 이 유트리라이트를 만났다는 게 이제 천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색깔이 이제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색깔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생태계를 존중하는 농법이라는 이 농법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첼 카슨이 이제 박사님이죠. 이분이 쓴 침묵의 봄이란 책에서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다. 과학적 자만심이 자리 잡을 여지는 어디에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인간이든 식물이든 자르고 오리고 붙여서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들어서 거의 뭐 지금 저희가 먹는 대부분의 이제 이 뭐 식물들이 과일들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게 생태계가 교란이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맞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아메이 농장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트라울 레이크 이스트 농장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콜롬비아 강 유역에 빙하수를 해서 뿌리를 씻는다는 거죠. 이 뭐 농약 치고 뭐 제초제 치고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나오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꼭 보세요. 이 내용들은 우리 이제 아메이 사이트 유틸라이트에 가면 챕터에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농장들이 이렇게 있고 저기 이제 뭐 산맥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자랑스럽죠. 오바자라 농장이 있는데 아세로라 체리 이제 저희가 아세로라 비타민 C를 만드는데 이 체리를 그대로 농축해서 만드는데 전 세계에 있는 아세로라 나무의 95%를 유트라이트가 재배하고 있어요. 대단한 회사죠. 이 관리 시스템을 GPS로 합니다. 인공위성이거든요.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위성인데 인공으로 만든 인공위성으로 뭐 공기청정기도 저희가 이제 집안에서 바깥 질이 관리가 가능한 게 인공위성이 있어서 그렇죠. 엘페타칼 농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틸라이트 농장인데 도와주는 농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GPS로 이제 이것도 위치 추적을 해서 대부분 다 해서 뭐 사람들이 걸어간 발자국이라든지 뭐 자전거를 타고 간 어떤 경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추적하고요.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과학적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15,000가지의 제품 테스트를 시행해요. 정말 믿고 먹어도 되는 그런 제품인 거죠. 더블엑스입니다. 이 더블엑스는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미네랄, 19가지의 식물 부활료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DNA를 이제 보호한다는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어, 코로나 백신 접종 맞을 때 이전에 이제 더블엑스를 많이 먹어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티스트리 화장품 있어요. 이제 아티스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사람을 예술 작품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창업자 두 분의 생각이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티스트리 제품을 쓴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되진 않겠죠. 왜 너 이렇게 너하고 얘하고 다르냐. 이렇게 되시려 그러면 성형외과를 가셔야 돼요. 아티스트리 써서 될 게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지금 동급 최강이에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 만나면 눈, 코, 입은 뭐 이렇게 불법 주정차가 돼 있지만 피부는 나름 괜찮습니다. 제가. 아티스트의 축복인 거죠. 더마 솔루션이 있어요. 피부과에 가지 않고 전문 샵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이제 그 전문 샵에서 피부 관리를 받은 듯한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는 라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드니아 스팀셀이 들어가 있고 가장 싼 게 금가루. 그 다음에 카드리핀이 들어가 있는 이제 우리 수프림 LX죠. 아, 이 제품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여름에 부산에 이제 그 가로수? 가로, 길가에다가 이 가드니아를 많이 심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면서 눈에 띄는 가드니아는 이제 좀 일러주시면 안 됩니다. 따봤어요. 따가지고 보니까 가드니아가 이제 꽃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움큼만 따가지고 와서 집에 이제 제가 화장대에 이렇게 뒀는데 정말 이 수프림 LX에서 가드니아 향기가 나더라고요. 너무 놀랍죠. 그다음에 이제 뭐 각종 라인들이 있어요. 안티에이징도 있고 다운에이징도 있고 얘는 이제 레디캐비어가 들어가 있어요. 알래스카에서 그 찬물에서 손을 막 넣어가지고 생선을 씻는데 그 사람들 손이 너무 부드럽고 예쁜 거지. 이유가 뭘까 했더니 상어의 붉은 알에 있는 그 성분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피부가 좋더라. 거기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제품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솔루션으로 쓸 수 있는 제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 케어인데 얘들은 정말 바꿔 써야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기도 있고 음식물도 있고 있는데 호흡기를 통해서도 들어오지만 피부를 통해서도 저희가 먹어요. 그래서 뭐 광고에서 보면 뭐 먹지 마세요, 뭐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께 사실은 피부로 먹는 거죠. 이 피부로 들어오는 것은 간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해독 작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꼭 저희처럼 이렇게 이제 천연 성분이 많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시려면 너무 좋겠죠. 그다음에 세제류, 지구 지켜야 되겠죠. 지구 지금 뭐 앨런 머스크는 지구를 버리고 떠나고 싶으신 모양인데 아직까지 지구만한 별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지구를 지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퀸입니다. 이 퀸은 이제 제가 뭐 요리를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퀸은 어떨 때 써야 하냐? 라면 끓일 때 쓰셔야 돼요. 요즘 이제 시중에 나가면은 뭐 그 정크푸드를 넘어서 밀키트 제품이라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그냥 가열만 하면 되는 그런 음식들이 많은데 우리 이 퀸에는 자성 스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꼭 라면이라든지 인스턴트라든지 뭐 그런 즉석 식품들은 저희 퀸에 넣어서 데펴서 드시길 바랍니다.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공기청정기 있고요. 정수기 있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브 있습니다. 그다음에 와, 이거 진짜 뭐 원포원 제가 PB 때문에 한동안 아주 무식하게 등한시하고 했었는데 아닙니다. 이 원포원 제품들은 우리나라의 마트에서 유통되는 제품하고는 그레이드가 달라요. 꼭 강아지에게만 좋은 거 먹이지 마시고 우리 정말 이 원포원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의 변화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수입을 받아올 수 있는 걸 한번 볼 건데요. 저희는 소비자죠. 소비자인 거예요. 근데 생산자에게서 못 갖다 쓰고 중간에 유통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 단계가. 그걸 이제 줄이고 싶은 게 우리의 욕망이었죠. 근데 아메이란 회사는 1959년부터 소비자들에게 직접 주면서 프로슈머, 소비를 하면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내가 제일 팔기 힘든 사람 거기에 지출해서 수익이 나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팔 수 있습니다. 물론 아예 파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념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후원자 이렇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나 뭐 쿠팡에서 구현하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 자꾸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한테 알려주신 분, 우리 스폰서 사장님 멋진 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A하고 B한테 두 분한테 알린 거죠. 알렸다고 해서 뭐 전혀 뭐 우리 스폰서 사장님 저하고 대화 되겠습니까? 이분 서울대 박사시고 저는 막 강원도 정선에서 막 맨날 뛰놀고 토끼 잡으러 다니고 이랬던 사람인데 너무 멋있는 분이시죠. 근데 어쨌거나 말았기나 각자 갖다 쓰는 거예요.
이 화살표가 다 다르듯이 내가 갖다 써보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보고 각자 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추천해서 이렇게 연결해 준다는 거죠. 근데 20만씩 각자 아메로부터 갖다 썼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건 뭐 그러면 회원하고 뭐 이런 뭐 써야 되냐? 뭐 이렇게 뭐 맞냐? 의무가 맞냐? 이 의무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지만 20만 원부터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가정을 하는 거죠. 19만 9,999원까지는 질 좋은 제품 100% 만족 보증 혜택 받고 그냥 쓰는 걸로 말고 20만 원부터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20만 원이라고 예를 든 겁니다. 가입비 전혀 없습니다. 의무 조항 없고 혜택은 너무 많아요. 100% 만족 보증 제도가 있어요. 90일 동안 2분의 1만 남아 있으면 100% 이제 돈을 돌려주는 거죠. 소매권 있고 사업권 있는데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돈을 어떻게 돌려주냐.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받아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또. 왜 그러냐. 제가 직장 다닐 때 이력서 들고 회사 가서 저 취직시켜 주세요 할 때 저보다 1년 차, 2년 차 우리 간호과장님 저보다 돈 더 많이 법니까? 저 기분 나빠서 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건데 여기만 오면 이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메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아메는 어떻게 이제 돈을 돌려주냐면 이 스폰서란 사람이 나한테 소개했고 내가 A하고 B하고 소개했기 때문에 전체 다 이 스폰서의 그룹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스폰서는 본인 쓴 20만 원, 20만에서 80만 원 인정받게 되고 이 마케팅 수익 구조에서 보면 120만 원 안 되고 60만이기 때문에 6% 4만 8천 원이라는 보너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4만 8천 원 이 사람이 다 가져가시면 안 돼요. 왜냐? 80만 원 안에 내 거, A 거, B 거 다 있는 거죠. 그럼 A하고 B하고 나눠줘야 되겠죠. 왜냐? 이 사람들이 가장 나중에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약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부터 나눠주고 남는 게 있으면 나를 주고 없으면 안 줍니다. 너무 합리적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 마트 가서 20만 원 썼으면 200포인트 받고 치웠어요. 그런데 아메에 와서 제품 바꿔 썼더니 100% 만족 보증 혜택 받고 20만 원 썼더니 3% 6천 원. B 6천 원 받는 거죠. 그러면 스폰서 그룹이 인정됐다는 것은 내 그룹도 인정이 됐다는 거죠. 그럼 나는 60만인 거예요. 6%, 66에 36, 3만 6천 원에서 A하고 B 6천 원, 6천 원, 12,000원 빼주고 나면 2만 4천 원이 내 수입이 되고 나의 스폰서는 80만 원 중에 4만 8천 원 중에서 3만 6천 원, 내 그룹 거 빼고 12,000원이 나오는 거죠. 이게 딱 이해되시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분은 본인 쓰고 그냥 6천 원 받아간 거죠. 200포인트 받을 거를 혜택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내 스폰서는 한 명한테 알렸으니까 여기에 따블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6,000원. 나는 두 명한테 알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스폰서의 두 배인 24,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면 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한 순으로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그룹을 키워보면 나는 하나도 안 썼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살아있으면 써야 돼요. 죽지 않은 이상은 써야 되는데 안 썼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내가 A, B, C, D, E한테 알렸어. E는 뭐 정신없어. 고임자 같은 거 하나 나와갖고 막 지원자 막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고 A하고 B하고 C가 이제 그룹을 모으고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20만 쓰는 사람 한 20집을 모아서 400만, B 같은 개념으로 300, C 200, D 100 이렇게 해서 1000만이 된 거죠. 제가 알렸기 때문에 제 그룹은 인정이 받습니다. 1000만 PB가 되고 21%, 210만 원 받게 되겠죠. 210만 원 내가 홀라당 가져가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안 되겠죠. 나눠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 12,000원, 6,000원, 24,000원 받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팀에 60만, 36만, 18만, 6만 모두 합치면 120만 나눠주고 나면 90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와요. 이 90만 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성격이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성격 있겠죠. 고임자 사람입니다. 성격 있습니다. 까칠합니다. 얘도 성격이 있습니다. 달라요,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 매달 증가 평생 상속돼요. 생필품이라서 매달 나오고 신상품이 매달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되고 경험이 증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빵삼했습니다. 우리 스폰서 사장님 집 가서 홈미팅 하는데 동그라미를 못 그리다가 떨다가 내려왔어요. 조금 그래도 요즘은 뭐 이렇게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회원이 증가해요. 혼자 시작해갖고 3% 3년 했다는 얘기는 한 명 알는데 3년 걸렸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혼자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많이 늘어났어요. 이 90만 원이란 돈이 은행 예금 자산 가치로 1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개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마트만 그냥 확 바꿔 쓰면 돼요. 이거 어렵다 이런 분이 있는데 마음이 어려운 거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키로수는 거리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어요.
자, 그냥 일반 마트 가서 30만 원 쓰면 300포인트 받는데 아메이로 바꾸시고 10,000원 받는 거예요. 이걸 딱 받아보면 감이 딱 달라지는 거죠. 그 고품질이고 100% 만족 보증이 있습니다. 요즘은 장수, 이게 아메이 딱 물어볼 때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장수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너 혹시 중국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고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혜택돼서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2, 30명을 빠르게 모아보는 겁니다. 빠르게. 빠르게 모아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나와요. 제가 이번에 AI를 조금 공부하면서 느끼게 된 게 내가 절대로 AI를 이길 수 없는 게 뭐 때문이냐. 목표를 정하고 시행착오에 그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AI 같은 경우는 목표를 정하고 시행착오를 초 단위로 해요. 초 단위로. 근데 나 고마 가가지고 아메이 그랬는데 가가 따란 게 이러면 고마 집에 타고 가고 안 하잖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혜택이 많은데 목 놓아서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한번 써보고 나한테 팔기가 제일 힘들다 했죠. 그래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이 친구들에게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 내가 좋은 사람만 한테만 가도 차고 넘칩니다. 덮었어요. 덮었어. 뭐 그냥 어렵고 달달달 떠는 사람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안 쓰면 막 확 때려서라도 쓰게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 알려서 9% 하면은 120만 PB. 이 120만 PB 하는데 제가 아휴 전 신인 줄 알았습니다. 이 120만 PB 하는 사람.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키트. 이번에 엄청 또 키트 좋은 거 나왔더라고요. 150만 원하고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돼서 브론즈 빌더가 딱 되시면 머리에다 꽃을 딱 꼽으세요. 이렇게 빨간색을 딱 꽂고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내가 좋아하니까. 같이 가고 싶으니까. 이 친구들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진짜 울고 웃고, 그게 성공인 것 같아요. 그게 행복인 것 같고,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들하고 나누는 그 시간들의 추억들, 그런 것들로 제 삶이 만들어진다는 게, 그게 더 아메이라서 그게 가능해서 그게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15만 원, 30만 원, 같이 나눠서 같이 함께 벌어보는 거죠. 그러면 저는 15%가 됐다고 하고, 지금 브론즈 빌더핀이라서 돈을 30%더 줍니다. 그래서 70에서 150만 원. 그 작은 돈 아닙니다. 150만 원. 진짜 작은 돈 아닙니다. 이거 알바 세 군데를 뛰어야 나오는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150만 원을 벌면 내 친구들한테 그거를 가르쳐 주면 되잖아. 이 친구들도 같이 150만 원 벌면 좋을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친구 세명에게 같이 정말 재밌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이제 SP가 되는 거죠. 23%가 되거든요. SP 이상이 되면 또 수익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요 정도 그림을 만들면 1000만 PB 이상이 되면 250만 원인데 이 정도 그리면 300에서 350만 원, 400만 원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플래티넘 6핀 보너스 480만 원, 연말 보너스 한 2천만 원까지 나오고요. 250만 원 월간 보너스 25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천만 원. 그래서 연 한 5천만 원 이상 정도의 연수입이 됩니다. 이게 매달 증가 평생 상속된다는 거죠. 이 친구들도 같이 이 보너스를 같이 받으면 좋을 거잖아요. 이 친구는 뭐 계속 70만 원, 150만 원 받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같이 나눠서 이 친구들도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이제 한 5천만 원, 연간 5천만 원 정도 되게 이제 나누고 그다음 같이 여행 가는 거잖아요. 너무 좋을 것 같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명을 도와주면 파운더스 에메랄드라 그러고 뭐 사실은 뭐 파운더스 PT 이 친구들 제가 도와줄 게 있겠습니까만서도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월간 700만 원이 나와요. 700만 원이 매달 나옵니다. 증가하고 평생 되고 상속돼요. 700만 원이 매달 나와요. 매달. 가난할래야 가난해질 수 없는 핀이겠죠. 세 명을 제가 더 같이 해보는 거죠. 이 즐거운 아메이를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 다몬드라 그러고 월간 1,000만 원이 매달 증가 평생 상속돼서 나옵니다. 해외여행 가죠. 5박 6일 다이아몬드 이제 초청 세미나. 의자도 달라진다대요. 비즈니스 클래스.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해요. 그냥 단순해요. 소비자, 매니아 소비자 모으기 15명. 15명이 아니고 2, 30명. 그래서 15%, 400만 PB. 이거를 그냥 진짜 나는 AI다. 시행착오. 목표를 정하고 그냥 계속 한번 해보는 거죠. 이거를 만드는 동안에 스폰서와의 관계, 파트너와의 관계, 소비자의 관계, 팀과의 관계 대부분 다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핀이 있어요. 브론즈 빌더 있습니다. 15%고 6%의 그룹 3계열이면 100만 원. 그다음에 실버 프로듀서, 은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그러면 월 1년에 12번 중에 한 번 하면 200만 원. 골드는 12번 중에 한 번 했으면 3번 또 하겠죠. 200만 원. 플래티늄 있습니다. 정식 사업가. 6개월을 해야 되고 3개월은 연속하셔야 되고 연봉 4천만 원. 루비는 500만 원. 파운더스 플래티늄 있습니다. 1년 12달 중에서 12번, 연봉 5천만 원 이상 되고요. 사파이어 있습니다. 파운더스 PT 두 그룹에 사이드 400만, 6개월을 유지하시면 6천만 원. 파운더스 사파이어 두 그룹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입니다. 사이드 400에 1년 12달 중에 12달 다 하시게 되면 7천만 원. 에머럴드 PT 세 그룹에 1년 12달 중에 6달, 8천만 원 되고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있습니다. 파운더스 PT 세 그룹, 연봉 1억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2억, 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3억, 수석 다이아몬드 해서 이제 수익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여행 보내주는데 플래티늄 되면 이제 서울에 뉴 메리디안, 뉴 플래티늄 세미나 갈 수 있고요. 에메랄드 되면 이제 에메랄드 아카데미 제주에 갈 수 있고요. 다이아몬드 헤리티지 캠프가 있는데 미국 본사 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돼서 본사를 정말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싶고 정말 그 본사 땅에다가 인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리더십 세미나 있습니다. 5박 6일 해외여행 가고 그 대신에 점수가 있습니다. 달성하셔서 가시면 되고 세미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세미나 제주도에서 있고요. 인비테이션 여행이죠. 다이아몬드 여행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집중하는 게 아메이 창립 65주년 행사죠. 이게 A65 지중해 크루즈 유자극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인데요. 제가 이거 요즘 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 지금 집중해 지중해 크루즈입니다. 이 배수정 사장님께서 지금 집중하라고 아마 지중해 크루즈를 보내신 것 같아요. 지금 집중해 지중해 크루즈입니다. 유자격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상이고요. 아메이 창업 70주년에 2029년 5월 라스베가스 유자격 다이아몬드로 모두 다 가실 수 있습니다. 충분하죠. 각종 여행지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 스폰서 사장님 깊이를 알 수 없는 분이시죠. 김종규 정은진 사장님이신데 제이벤&델 회장님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셨다는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를 하시고 싱킹비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죠.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제 스폰서시라는 게 제가 아마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스폰서 사장님께서 연결해 주신 분이시죠. 덱스터 예거입니다. FAA 점수가 55점, 65점에서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벌었는 그런 분이고 이게 현금이에요. 이게 막 동기부여 확 되죠. 그래서 이분이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좋은 선택이 좋은 삶을 유지하게 만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6년 프로젝트. 김종규 사장님께서 저한테 처음 이거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스폰서 사장님이 공학도시라 가지고 이걸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게 가능이나 할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가능합니다. 내 마음에서 허락하면 됩니다. 6년 FC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왕니카이 회장님 8년 8개월 사장님 8년 8개월 만에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 하셨다고 하대요. 그리고 그분의 스폰서인 홀리체인 사장님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는데 1년 수익이 800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대만에서 선생님 하셨다는데 물론 저보다 똑똑하시겠죠. 저도 뭐 눈 2개고 코 1개고 됩니다. 뭐를 해야 되냐? 소비자 모으기 20, 30명을 해서 월 이제 12%, 월 한 30만 원을 벌어봐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미인 경칭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거 김혜련 사장님께 배웠습니다. 직접적으로 배운 건 아니고 제가 김혜련 사장님의 파일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혜련 사장님의 이 말투도 제가 흉내 내봤는데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많이 하시죠. 제가 그것도 흉내 내보고 선배님 그런 것도 흉내 내보고 했었거든요. 미인 경칭질인데 제가 미소 짓고 인사하고 경청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경청이 안 돼가지고 이 칭찬이고 한다는데 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잘 하시면 FC는 6년 만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스템에서 가르쳐주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은 뭐 정확한 거죠. 이대로 하면 되는 거죠. 2년에서 5년 플랜인데 2년에서 5년을 요거를 하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뭐를 해야 되냐. 여기서 내가 죽기만큼 나는 못하겠다 이러시면 고쳐나가시면 됩니다.
1번 책 읽기. 와, 제가 진짜 이게 너무 안 되더라고요. 하루 15분 이상인데 만화책 이런 거 읽으시면 안 되고 시스템 책 읽으셔야 됩니다. 파일. 하루에 한 개 이상. 이것도 이제 스폰서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거. 미팅 참석인데 주 2, 3회 모든 미팅이거든요. 제일 좋은 미팅은 내가 안 들은 미팅입니다. 미팅은 모든 미팅에 참석하시는 게 좋겠죠. 제품 애용, 제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써보라는 말입니다. 말이죠. 이게 100% 애용, 제품으로 사업으로 사람들에게 15회 이상 소개해보기 이거예요. 요거를 하면 2년에서 5년에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저희가 이거를 해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거거든요. 그거 뭐 피라미드다 다단계다 그거 왜 하냐 이렇게 할 건데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뇌를 가장 많이 쓴 천재죠 천재.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메를 아셨나 모르겠어요. 이분이 처음 그들은 너에게 왜 하냐고 물어볼 것이지만 훗날 그들은 너에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볼 것이다.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굳이 왜 하냐고 할 수도 있다. 뚜렷한 목표와 이유가 있는 일에는 굳이 왜 해야 되는지 알고 했기에 나중엔 사소한 것들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든다. 굉장히 사소하게 보이는 일들이 모여서 큰 이제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일본의 모 리더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돼서 무대에서 다이아몬드 핀을 가슴에 꽂고 다이아몬드에 성취한 그를 성공 이렇게 축하할 것이 아니라 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게 맞나 아닌가 의심이 들 때 한 발 내딛었던 그를 축하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진짜 제가 아메를 듣고 맨 처음엔 이게 진짠가 아닌가 의심스러웠고 또 나중에는 조금 더 아메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내가 될까 말까 이 초라한 모습으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와신 분들이 여기 한 발을 내디드신 거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저희는 다이아몬드의 씨앗으로 이 시스템에 묻어졌거든요. 그럼 다이아몬드로 피어나겠죠. 내가 다이아몬드로 피어나면 내 다이아몬드란 나무에서 수많은 다이아몬드가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